텍스 전문 책임지고 있는 고앤윤의 윤철진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외국인에 대한 또는 외국 법인에 대한 미국 내에서 세법에 대한 이해예요. 사실 미국 내 세법도 복잡한데 이것을 왜 해야 되냐면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는 이 내용이 실무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그 회사들에 보면 한국 본사에 또는 관계사에 돈들을 많이 보내시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때 우리가 제대로 보내고 있는가? 원청진수 제대로 하는가? 원청진수 안 하면, 잘못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 그죠? 요즘 본사에서 출장자들이나 주재원들이 많이 오죠. 출장자들이 많이 옵니다. 이분들 한국에서 급여 받죠? 미국에다가 급여세 안 낼까요? 그죠? 고려해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잘못하다가 우리 한국 본사가 미국에 사업장에 생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겁은 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집중을 하게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회계나 세무 쪽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책임 있으신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외국 법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 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네. 근데 문제는 실무를 적용하시려면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시면 사실 실수투성이가 돼요. 잘못하시게 돼요. 그래서 벌금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회계사로 만들거나 세무사로 만들려고 여기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외국 법인에 대한 세법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픽처가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10년, 20년 회계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 더 나은 분들이 지금부터 15분 후에 되셔서 여기서 나가실 겁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요격이 아니에요. 여기 전체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앞으로 15분 안에. 이게 무슨 자신감이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회사에마다 적용이 다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윤철진 회계사가 말했다고 무조건 나중에 책임져라 뭐 이러지 마세요. 디스클레이머. 이제 이 외국 세법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또는 외국 법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기에서 말하는 5가지의 요소, 엘레먼트. 그것만 아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져요, 사실. 거의 100%는 아닌데 99%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십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회사로 돌아가셔서 실무하실 때 실수가 없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맨 위에 나오는 우리가 외국인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non-resident가 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안 다음에는 과연 이 non-resident가 받게 된 돈이 미국에다가 세금 보고서를 해야 되는 US source냐, US sourcing이냐, 이거를 아셔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이 미국 sourcing이어서 미국에 세금 보고서를 해야 되면 외국인은 미국에 있는 내국인과 다르게 수입의 종류를 2가지로 나눠요. FDEP과 ECI로. 그래서 FDEP과 ECI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하시다가 보면 이게 너무나 세금을 많이 내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심하니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서로 타협을 본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세조약, 텍스 트리티에서 그 규정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늘 보람 있는 시간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외국인은 쉬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토픽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법에서 정의하는 외국인이라는 것은 세법에서는 person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것은 회사, 엔터티와 개인, 인디비주얼을 함께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법상에서 진짜 개인만을 얘기를 하려면 인디비주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서 US person 또는 person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회사와 개인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 person이라는 개념이 되려면 우리가 엔터티는 법인들은 쉽죠? 이 법인의 탄생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면, 처음으로 이 법인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면 그게 미국에서 볼 때 내국 법인이고, 이미 이 법인의 존재는 다른 나라에 있었고 그 법인이 미국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놨으면 그거는 외국 법인입니다. 개념은 쉽죠? 그럼 이 개인 쪽은 뭐냐 하면, 개인은 크게 미국 국세청은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민국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좀 다르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미국 국세청은 이 개인들, 우리 개인들은 US 시리즌과 미국 시민권자와 그 외에는 다 엘리언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언 뭐 어감이 안 좋긴 해요. 외계인으로 봅니다. 시민권자와 엘리언, 외계인으로 보고, 그 엘리언 중에 그 밑에 non-resident는 누구냐 하면 엘리언 중에 영주권자와 미국의 누적 체류 일사가 지난 3년간에 183일이 넘는 분들, 영주권자나 누적 체류 일수가 183일이 넘는 분은 우리가 세법상은 거주자로 봐요. 그러니까 그 외의 분들은 다 비거주자다, non-resident. 그래서 조 얘기만 해도 좀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큰 픽처만 이해를 하시게끔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미국에 간단하게 내국인 레지던트부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사람이면 또는 미국 법인이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에서 번 것처럼 보고들을 하셔야 됩니다. 월드와이드 인컴이죠. 이건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국이면 이게 graduated rate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법인인 경우는 flat 21%.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볼 때 내국인이나 내국 법인은 아까 우리 헤일 변호사가, 그 미국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많은 인터내셔널에 관한 인포메이션 리턴들을 많이 해야 돼요. 세금을 내는 거랑은 상관없는데 안 하면 벌금이 무지무지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되고, non-resident로 판단이 되면 소득을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FDEP 인컴이라는 거로 나누고 두 번째는 ECI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거에 대한 정의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의 여러분은 FDEP은 하나의 패시브 인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패시브 인컴, 어떻게 보면 투자소득 같은 종류들. 그리고 ECI라고 그러면 이거는 사업소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업소득. 근데 FDEP으로 되면 저쪽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그 소득에 관해서 경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경비가 있어도 그 경비를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자기가 발생한 소득을 그냥 그대로 플랫 30%를 하고요. 이제 ECI는 이제 미국 내 법인이 하듯이 경비 처리도 해주고 미국의 내국인들과 똑같이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외국인에 대한 정의가 이제 클리어해졌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외국인한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외국인은 아니신데 외국인들과 트랜잭션, 거래가 있으시죠. 상대가.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US sourcing, 즉 미국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지금 이 돈을 그분들한테 지출을 하고 있는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소득원에 대해서 보면 크게 우리 세법상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제 거꾸로 쉬운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3번. 뭐 이자나 배당금이나 로열티나 또는 지급보증 같은 거. 이거는 쉽게 저것을 내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 해서 그 나라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벤토리라고 했는데, 인벤토리는 그냥 물건을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하고 원자재라든가 무슨 파트라든가, 이게 옛날에 요번에 2018년 전에는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그냥 물건을 사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는 굉장히 복잡했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상관없이 오너십이 어디서 바뀌냐. 우리가 그래서 패시지 오브 타이틀이라고 그러죠. 한국에 떠날 때 보통 본사에서 물건을 가져오면 한국에서는 매출로 인식하고 여기 우리 이 관계사는 매입으로 이제 기록을 하죠. 타이틀이 한국에서 바뀌어. 그럼 미국에 세금 보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미국 소스가 아니고. 다 타이틀이 어디서 생기는데 이제 그거로 해서 이제 구분이 되고. 퍼스널 서비스가 개념은 간단한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조금 헷갈려요. 퍼스널 서비스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인적 용역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게 급여 또는 이제 하청업자를 우리가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 이런 거겠죠. 이거는 어느 회사가 그 급여성, 인적 용역을 돈을 지불했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인적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짜로 그 실무적인 일을 어디서 했느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 본사에서 보내는 출장자들 이슈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출장자들은 한국 본사 직원이죠. 미국 현지 법인에서 급여받는 분들이 아니야. 근데 그분들이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럼 한국 본사가 고용주죠. 그럼 그 한국 본사가 원칙적으로는 미국에다가 이런 급여 처리를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아이디 넘버, 뭐 EIN이라든가 노동부라든가 이런 걸 다 신청하고 한국 본사가 미국에다가 그 출장자들의 급여세 처리를 해줘야 돼요. 너무 어렵죠, 그렇게 되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법인데. 법은 페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싱을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은, 자, FDEP은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지상사에서 근무하신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보게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FDEP이라는 인컴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제 거기에 30%를 위드홀딩을 하고, 원청 진수로 하고, 여러분들은 그 외국인에게 돈을 보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사업소득이라 되면 뭐 그것은 괜찮고, 그 사업소득을 미국에다가 이제 세금 보고하고, 그분들이 상대가, 이건 내가 사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미국에 세금 보고 할 거예요. 그런 양식을 제출해 주시면, 그런 양식을 꼭 받아 놓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 기억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 내일 가시면 꼭 기억하실 거는, 여러분들 회사에 벤더 리스트 다 있죠. 근데 그 벤더들 중에서 외국 법인으로 돼 있는 분들한테는 일단 무조건 W8이라는 폼을 꼭 받아 놓으세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거예요. W8. 아까 W8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 있었다고 하나 그랬었는데, 그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I9이라고 말하신 분? 제가 기프트 카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저 FDEP이더라도 이게 좀 30% 플랫으로 디덕션도 하나도 안 해주고 한다는 게 좀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조세제에 의하면 배당금은 15%만 또는 10%만, 여러분들처럼 우리 지상사의 본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만 원청 징수하고 갑니다. 이자는 한국 본사에서 돈을 빌려준 거나 관계사는 돈을 빌렸으면 12% 원청 징수하고 한국으로 보내고요. 로열티는 어떤 종류의 로열티냐에 따라서 15 또는 10% 그렇게 원청 징수하고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미국 내에 혹시 내국 법인이거나 내국인이더라도 외국에 영향력이 있는 회사가 있거나 외국과의 거래가 있으면, 아까 그 헤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관계되는 이 모든 양식들이 제일 중요한 양식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회계사가 이런 해외 자회사나 관계사와의 트랜잭션을 알려달라고 얘기해 주실 때 대충 알려주시면 그 회계사들이 대충 보고하고 빠뜨리게 됩니다. 책임은 누가 진다? 회계사는 준 대로 했죠.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정보를 물어보시면 정말 열심히 해서 잘 주셔야지 돼요.
혹시 이런 인포메이션 리턴을 과거에 잘 못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다 들으셨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래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옵션 1, 옵션 2, 옵션 3.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잘 해보면 벌금 거의 안 맞으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IRS가 굉장히 무서운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고의성, willfulness 이런 고의성이 없이 잘 몰라서 했을 경우는 사실 구제 방안이 꽤 많이 있으니까 그거 겁내서 감추려고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잘하시고 과거 문제도 프로액티브하게 나오셔서 해결을 하세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의 임무실 거예요. 기술 지원료 한국 본사에다 많이 내죠. 그럼 한국 본사에다 이제 기술 지원료라고 이제 보내게 되죠. 그게 0%일까요? 30%일까요? 원천징수 사업할 때. 아시는 분? 그냥 답해 주시면 기프트 카드가 기다리고 있는데. 두 경우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0%고 어떤 경우는 30%니까 꼭 이제 담당 회계사분들 논문하시고 지급부중 수수료 이자처럼 처리돼서 12%일까요? 아니면 30%일까요? 이게 지금 여기 우리 동남부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로 늘 질문을 저희가 받는 거라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여기 어펜딕스 1, 2, 3, 4로 해서 저희가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출장자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5년, 6년 전에 여기 1차 협력업체에서 출장자 이슈가 크게 터져서 벌금만 엄청난 액수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 변호사가 어떤 미국 회계사가 미국 법인이 1.5밀리언 맞았다고 했죠. 그보다 넘는 액수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본사가 사업장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서류를 잘 갖춰서 본사에서 오는 직원이 이스타로 왔어도 세무상은 그것을 빌려온 직원으로 할까? 세컨드먼? 아니면 본사를 위해서 일한 거로 할까? 그러니까 우리 회계사들은 보는 각도가 좀 달라요. 이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까? 미국 국세청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까?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양쪽으로 더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발표했던 모든 자료는 다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다 허락을 받아서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갖고 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